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드디어 내일 평양에서 북한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응원단 그리고 취재진, 방송 중계진 등의 방북을 불허하면서 깜깜이 경기가 될 거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평양길에 오르는 우리 국가대표팀. 과연 평양에서의 경기는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에 남북 통일축구 경기 예선 선수로 2017년 여자축구 아시안컵 감독으로 평양 원정을 2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윤덕여 전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인데요. 전화 연결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덕여 감독입니다. 네, 감독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선수와 감독으로 2차례나 평양 원정을 다녀오신 건데요. 평양 원정 분위기 물론 예전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선수 때 1990년도에 이제 처음 북한을 좀 방문했었고 네. 또 이제 감독으로 2017년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북한이라는 그 늘 좀 생소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우리 선수들도 새로운 곳에 가서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많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또 잘 해줄 거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평양에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엄중했을 때 다녀오신 거였기 때문에 네. 그 기분이나 경기 전 숙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 대표팀이 평양에서 경기를 했을 때였었는데. 네. 김일성 경기장이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관중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응원에 우리 여자 선수도 굉장히 좀 위축되고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의 여자 리그 경기는 그리 관중이 많이 없었거든요. 약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김일성 경기장에서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이제 울려 퍼졌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장을 가득 메운 북한의 관중들이 아주 굉장히 조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좀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평양으로 가기 전에 혹시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를 들으신 게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도에도 네. 이제 북한에 갔을 때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했었고, 2017년도 그때 이제 여자 아시안컵 예선전을 겸한 그런 대회였었는데도 저희 선수들에게 북한에서의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숙지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였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우리 선수들도 들어가고 또 낯선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행동은 일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또 밖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방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냥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정치적인 얘기는 정말 삼가해라. 네. 이런 얘기였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TV 생중계는 없었고요. 당연히 우리 쪽 응원단도 없었는데 아까 좀 전에 네. 말씀하실 때도 상당히 조용했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조용하면 경기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때요? 저희들은 굉장히 그쪽에 일방적인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마 우리 남자 선수들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우리 남자 선수들은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선수들이 잘 또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응원단들은 없으니까 조용한 데서 치러지지만 또 상대방은 엄청나게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응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신력으로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벤투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친선 경기가 아니고 큰 그렇죠. 월드컵을 향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한테도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아마 강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방문하는 쪽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홈그라운드인데 네. 먼 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선수단이 간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경기는 친선 경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배려는 없을 거로 생각되고 오히려 같은 조에 있는 다른 팀보다도 더 큰 어떤 제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밖을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컨디션에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선 경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승부를 가려야만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배려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감독님들 선수와 감독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경기를 하셨을 텐데 다른 것과 특히 평양이 다른 점 혹은 특징 이런 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무료함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전화기나 노트북이나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선수들이 더 단합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팀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문명의 얘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예. 네네. 이제 평양 얘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경기력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축구 대표팀 전력은 어떻습니까? 잘합니까? 네, 북한도 이번 월드컵을 예선전을 대비해서, 전에 있던 감독이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에서 우리 한국과 같이 2연승으로 같은 승점을 갖고 있죠. 네. 북한의 어떤 축구의 특징을 본다면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좀 강하지만은, 세계적인 축구의 흐름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체력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강하지만, 트렌드를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누가 있나요? 네, 북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그쪽에 북한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한광성 선수라고 있습니다. 한광성 선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유벤투스에 소속된 선수로서, 매우 스피드가 있고 득점력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호날두다. 한광성 네. 선수. 스피드도 네, 있고 득점력도 있다. 네네. 이런 북한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팀도 이제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경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벤투 감독을 비롯한 모든 코칭 스텝은 아마 전략적으로 잘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그런 것은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반 분위기, 기선 제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기 진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대표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큰 경기를 했었고 또 낯선 환경에서의 경기는 무엇보다도 이게 큰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저는 믿음이 가고 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키맨이 될 것이다. 네네. 남자 축구 대표팀 상대 전적을 보니까요. 7승 8무 1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위를 지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졌던 한 번의 패배가 바로 90년 10월에 있었던 통일축구대회 평양 경기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웨이 원정 경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런 건데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실제 실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주눅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편파적인 판정 때문인가요? 네, 이제 1990년도 그때 통일축구에서 그때 저희가 1대2로 이제 패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현재 우리 요번에 오늘 이제 하는 그 경기장하고는 이제 틀리죠. 북한의 이제 능라도 경기장이라고 한 15만 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큰 경기장이었었는데, 네. 관중들의 일반적인 그 응원이 상당히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 경기력을 잘 펼치지 못했던 그런 그 원인이 있었고, 또 홈경기이기 때문에 또 심판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그 경기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냉정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1990년 10월 11일에 그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있었고 이번에 축구 경기 하게 되면 29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김일성 경기장의 그 상태도 사실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보가 네.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가 인조잔디로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네. 축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네, 김일성 경기장이 이제 인조잔디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선수들도 이제 프로에 오기까지는 인조잔디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의 어떤 특성을 잘 알고 또 있고, 물론 이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김일성 경기장에서 마지막 이제 훈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훈련을 통해서 빠르게 다시 한번 그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벤투 감독도 평양의 낯선 환경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네. 10일에 스리랑카전 마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북한 언쟁이 두려우면 안 데려간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벤투 감독에게 먼저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벤투 감독은 이제 많은 경험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또 코칭 스태프가 이번 대회를 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정이 두려운 선수는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정신적인 면을 좀 많이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제 북한 축구가 역습에 능하고 또 홈팀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은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는 보지 못하겠지만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독님도 지금 막 평양에 같이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또 북한 선수들이랑 좀 뭔가 스킨십 같은 것도 이제 있었을 건데 그게 아직 많지는 않더라도 그게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맨십과 관련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때 기억은 이제 서로 경기 끝나고 유니폼도 서로 교환하고 또 이제 언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번 이제 평양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그랬는데 아마 좀 그런 면에서 우리 선수들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이 좀 응원하는 만큼 또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좋은 경기로 또 팬들에게 그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사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원래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여자 축구, 북한 여자 축구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은 여자 축구를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네. 여자 축구는 세계적인 어떤 수준에 가 있습니다, 북한은.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여자 축구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협회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덕여 전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